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성재준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입니다.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이가 성재준이었습니다. 전교조의 좌파 교육으로 모두가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나이의 젊은이가 그래도 보수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2030 세대 중에서 자신이 보수우파라고 하면 일단 왕따가 될지도 모르는 사회 분위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젊은이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우파의 싹이 자라나는 것이라 기뻤습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보수파의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애국심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보수파 행세를 하고 있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겠으나 그래도 보수파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잘못된 지식으로 보수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보수파 유튜버들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케이스가 정규제와 조갑제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사파에 대항하여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싸워온 세력은 다름 아닌 막스주의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씨와 조씨 두 명의 엉터리 보수파 이념은 무조건 반북, 반주사파만 하면 보수 우파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연구하여서 보수우파 대중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여야 할 보수우파 논설가들이 그저 반북, 반주사파만 하면 대한민국이야 망가지던 말던 괜찮다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보수우파들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기성세대들은 조갑제가 보수파 대표 논설가라 생각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정규제를 보수파 대표 논설가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꺾을 수 없어 보이니 안철수를 밀어주자던 조갑제의 헛소리나 좌파 정권을 막기 위하여 좌파 짓거리를 추정하면서 좌클릭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자한당으로 힘을 합치자는 정규제는 보수 우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척결해야 할 인사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재준도 정규제를 보면서 그를 모방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유시민을 보면서 그를 모방하였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정상적인 보수파 논설가가 없다는 것이 자라나는 보수파의 새싹들이 올바른 보수파의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 몇 권 훑어보고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양 지력 타령을 하는 정규제를 보면서 성장했을 성재준은 고작 몇 줄의 헌법 조문만 읽고 법학 박사 행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7 취재 헌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제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한 검사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유죄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충분한 유죄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무죄다 라는 말과 무죄로 추정한다는 말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재준은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헌법 제27조 제4항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다 라고 한 것이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구속 수감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범죄 피의자들이 체포되어 경찰 유치장에 구금이 되기도 하고 검찰에 의하여 구속 기소되기도 하고 1심 판결 때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유죄라 예단하고 범죄인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일 뿐 구속 수사나 수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변희재가 똥오줌 못 가리고 망나니 짓거리를 했더니라 하여도 그에게는 성재준 같은 논객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희재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논객이라 착각에 빠져서 온갖 세상 만사에 대하여 다 아는 듯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크게 성장해야 하는 성재준에게는 하루빨리 버려야 할 나쁜 자세라 하겠습니다. 1심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지 피고인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피고의 항변이 말이 되니 무죄다 라고 주장한 것 또한 매우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한다면 유죄가 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싶었다면 도대체 마녀사냥이 무엇인가는 찾아보고 했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마녀사냥이었듯이 숙명여고 쌍둥이도 마녀사냥이라고 하려 한다면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조작의 날조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재준 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쌍둥이들의 진술이 일면 타당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녀사냥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유죄 증거들을 더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재준 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었다는 것만으로 훌륭한 논설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기만 많이 읽고 자기 것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차피 책을 읽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과서를 다 읽었다고 모두 100점을 받던가요? 그저 교과서를 달달 외웠다고 전과목 만점을 받을 수 있나요? 책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읽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보수우파 논객이 되고자 한다면 보수우파 서적만 읽을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서적도 열심히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올바른 논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우파니까 정규제 방송이나 보면서 그가 말하는 것만 외우면 훌륭한 보수우파 논객이 된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히나 주목받는 젊은 보수우파 논객으로 자리잡은 성재준 군은 사이비 보수우파들의
앵무새로 성장한다면 성재준 군 개인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한 단계 성장한 성재준 군의 올바른 논평 방송을 기대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재준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